저도 잘 모르는 걸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일단 땅이 좁고 그다음에 미술 그 수요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비교를 하자면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활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평하시는 분도 자기가 비평하고 싶은 작가들이 충분히 있어야 그 기획이나 뭐 비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만의 작가 풀이 있는 것이 좀 다양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가 풀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시장도 넓지도 않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좁은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자기를 자리매김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비평가 분들도 뭐 나름 또 고민이 많으시겠죠. 기획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활발하다고는 100%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냥 개인적 경험 안에서 보실 때도 뭐 이렇게 막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편은 아니라는 건가요? 뭐 다른 작가들의 경험치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저를 생각하면 그냥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전시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나이가 지나면 이제 그런 전시에서 배제가 되고 좀 다른 유형의 전시로 이어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작업 자체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연령층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작가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서 미술 비평이나 이런 진영이 만족스러울 만큼 어떤 활동이나 성과가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그분들도 여건이 어려워서 그래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나요? 아니,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페인팅하는 작가고 만약에 미술관 쪽 기획이나 뭐 좀 뭔가 아방가르드한 그런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영역에서는 저를 불러주지 않거든요. 저는 나름 페인팅에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딱 그거는 진영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는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비평이 부족, 저 아쉽다기보다는 그 방식에서 이렇게 너무 네, 기획하는 방식이 그냥 딱 너무 정해져 있어서 뭐 페인팅은 딱 어떤 부류만 여기 낄 수 있어 약간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응. 비평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술 시장이라는 게 만약에 아트 페어나 갤러리 쪽은 전부 다 또 페인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인팅 그만해 여기는 뭐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럼 페인팅 제외하고 나머지로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라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건 아니지만 유형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정말 작가 풀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이론가들이 작가가 너무 많지 않아서 이론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니컬 해봤자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래요? 예. 대- 아들을 키울 때도 막 이렇게 너 뭐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발전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작가들이 좀 비판적이더라고요. 이 어느 부분에서는 예. 뭐 이렇게 큰 좋은 점수를 주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줄 수 있겠나 싶기도 한데, 예, 뭐. 근데 지금 애정 어린 시선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뭐 이런 권력 구도로 나눈다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미술 이론가가 있고 작가들이 있잖아요.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시장 쪽에서는 작가가 더 있겠고 이쪽 뭐 기획하는 뭐 큰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기획하는 데에서는 기획자나 이론가들의 입김이 더 크겠죠? 좀 영역이 그런 면에서 좀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갤러리에선 요즘에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잘 나가는 작가들을 원하지 비평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원하는 갤러리는 정말 아주 몇 군데밖에 안 되고 그 몇 군데가 이제 그 헤게모니를 좀 갖고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어떤 이론 진영에서 어떤 작가를 굉장히 키워주면 그 작가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갤러리나 이런 데서 기회도 더 얻고 판매도 더 되고 요런 구조냐 또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별로 그런 구조 우리나라가 별로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하시 들려요. 예,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 딱 신선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페인팅 작업이어서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인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상업적으로 이어지는 작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작가들은 계속 이제 그 류의 작업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면은 그 작가의 그림이 충분히 팔릴 때까지 계속 잘 팔리는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갤러리의 입장에서는 비평적으로 뭐 미술계에서 되게 인정하는 뭔가 이렇게 뭐 인지도는 있고 그렇지만 잘 안 팔리는 작가보다는 그런 작가를 더 선호하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갤러리 입장은 그런데 이걸 좀 그럼 아예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본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미술의 현재 상황이 그런 어떤 상당히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어떤 미술 이론가라든지 기획자가 어떤 작가를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적극적으로 밀어줬을 때 그 작가가 굉장히 성공하고 이런 구조는 별로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초기에는 그렇게 포커스를 받고 되게 잘 나가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 작업을 이을 수 있다는 거는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뭐 이론가가 뭐 더 힘이 있거나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결국은 작가 자신의 문제라고 보시나 봐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초기에는. 누군가를 키워줄 수 있고 누군가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작가가 그거를 계속 존버하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를 너무나 그냥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반에 그냥 그저 그런 작가였기 때문에 초반에 그저 그런 작가로서 그냥 계속 버티고 계속 작업하고 끊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지금이라고 막 뭐 이렇게 유명한 그런 작가도 아니고 하지만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20살 되신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옛날에 어떻게 했던 그런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랬을 때,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그 인터뷰가 너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저는 그러니까 그런 헤게모니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되게 그게 가깝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관심 없다. 네, 별로. 그래서 나는 내 작업하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현대 미술을 미술권이 아니지만 현대 미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자의 죽음 이런 말처럼 예술가 화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누구든 그건 될 수 있고 그 특정 어떤 화가의 작품 활동이나 작품을
가치를 부여하는 이론이 받쳐지면 누구든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나 이런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왜 딱 어떻게 그렸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얘기 안 해주면서 혼자 속으로 키득키득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기를 하면 있는 거고 얘기를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저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되게 모호한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빈 공간이 드러나길 바래서 뭐가 막 있는데 그냥 뚝 잘라가지고 빈 공간을 딱 드러나게 했단 말이죠. 그럼 보는 사람이 그거 보고서 뭐야 이게 이렇게 되고 대체 뭘 그린 거야 이제 이렇게 되고 뭐 그래도 색깔이 이쁘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가한테 막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해줄까 마음속으로 정해요. 진심으로 그냥 정말 토시 하나 빼고 다 얘기를 할까 아니면 딱 요 수준까지만 얘기를 할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딱 요 수준까지 얘기를 하면은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만약에 있는 그대로 다 끝까지 얘기를 하면 아 되게 유머러스한 생각에서 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끝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은 그건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부분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가 이론가와 화가의 관계도 비슷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의 자신의 시선으로 그 그림을 봤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그림에 대해서 자기 이런 거 아닌가요? 하고 저한테 막 정답을 물어보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많이 보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그렇잖아요. 작가의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필요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작가가 얘기하기 전에는 그 그림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결국 그 작가라는 주체가 필요하고 예. 그 부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론이 해줄 수 없는 역할이. 예, 왜냐면 빨간색을 칠할 때, 이거를 칠할 때 이 느낌을 깊게 가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또 다시 이렇게 했고, 이런 디테일한 어떤 물질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이론가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고, 작업을 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그 작업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작가가 경험을 얘기를 해줘야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론가들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자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론가와 또는 미술 비평과 작가의 어떤 이상적인 관계랄까? 그런 거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요. 작가가 기획도 다 해야 되고 작가가 자기 글도 다 써야 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똑부러지게 그냥 딱 에센스 뽑아서 촥 해서 설명을 다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작업도 그러니까 생각적으로나 보여지는 것이 딱 일관성 있게 탁 보여져서 논리가 탁 맞아 떨어져야 되고 뭐 약간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되게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페인팅, 특히 페인팅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보는 사람이 되게 힘들겠다. 보면서 나는 이게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리면 그거를 딱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만 이렇게 탁 내놓고 그 다음엔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네. 이론가들이 또 채워줘야 할 부분이고. 이론가도 관객 중에 한 분이시니까 관객에게 자유를 좀 주는 거고. 관객의 비중이 더 큰가요? 이론가보다? 이론가 분들은 조금 더 작가가 보는 측면보다는 좀 다른 측면으로 그걸 해석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작가와 이론가들은 전문가에 속하는 거잖아요. 대중에 그렇죠. 비교하면. 아, 그렇게 네. 나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네.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그 보는 사람의 그 해석의 문제를 열어놓는다는 말씀인 건데 그 부분이 이론가는 별로 비중을 안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예. 이론가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작업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론하신 분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작가의 작업을 잘 몰라요. 이렇게 가끔 좀 나는 그 얘기 한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제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이론가 분들도 아니,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아, 이론가도 참 관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화가가 있고 관람자가 있고 옆에 이론가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송 작가님은 시선이 이론가를 이렇게 따로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네네. 이렇게 그냥 묶어서 예. 보시는 것 같아요. 좀 레벨이 높은 관객이죠. 그래요. 예.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소양이 아주 좋은 관객이죠. 이론가를 굉장히 아까는 애정어린 저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더니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아니 근데 그렇게 느끼셨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냥 물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비평가분들도 계세요. 그분의 그 소양이나 이런 거에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랄 때도 되게 많고 그런 비평가들도 계시고 그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뭔가를 기대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잘 알아줘서 나를 많이 알려주고 뭐 이런 기대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 작품의 어떤 과정들, 발전들은 그냥 온전히 작가의 문제지. 뭐 이론가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딱히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분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저한테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혼자 작업을 하고 좀 별로 이렇게 모르겠어. 그런 시스템의 혜택을 못 받았어. 예를 들자면 아니 예. 뭐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예. 작가가 이론가의 어떤 계속 뭔가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그게요. 것 같아서. 이론가의 피드백을 받아도요. 제가 작업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막 얘기를, 진짜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와서 작업을 탁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반영이 안 되고요. 그냥 저의 생각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작업을 이어나간단 말이죠.